비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교통국하고 지금 그 기구미 정현원 보면 두 명이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하잖아요. 134명인데 현원은 132명인데 이 두 명은 뭐 인사 이동해서 보충이 됐나요? 이번에도 보충이 좀 안 됐습니다. 결혼 이번에도 안 상태입니다. 됐어요. 그럼 이번에도 두 명? 예. 뭐 업무 추진에는 별 어려움은 없어요? 어려움은 있죠. 근데 이제 직원들이 이제 뭐 어떤 업무를 좀 나눠서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가 각 한 명씩 결혼이라 이번에는 이번 인사 때요. 해서 지금 안전총괄과 한 명하고 건설도로과 한 명하고 이렇게 좀 이번에는 교통행정과는 충원이 됐고 예. 안전총괄과하고 건설 도로과가 예, 계속 결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과마다 조금씩 이제 한 번씩 이제 돌아가면서 좀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결혼은 잘 보충이 좀 됐으면 좋겠고 총무과하고도 좀 협의를 잘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시 관리 배수 펌프장 현황을 보면 9개소에 45대 배수 펌프 시설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펌프장도 별도로 있죠. 제외고 이건 저희 시가 직접. 그러니까 이거 시가 직접 하는 거고 예, 예.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그 신국리에도 펌프장이 있잖아요. 배수 네네, 펌프장. 예, 그러면 농어촌공사 현황은 별도로 또 갖고 계세요? 예, 예. 그거는 이제 농어촌공사하고 별도로 돼 있습니다. 예. 그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것도 자료 좀 한번 네, 해서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근데 우리 시가 운영하는 거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배수 펌프가 우리 거 아닌 거는 라 하더라도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용량이 저번에도 그 신공리 가봤더니 막 달랑달랑해. 그 물이 거의 조금만 있으면 더 조금만 왔었어도 멈췄을 것 같은 상황이라 뭐 농어촌 공사에서 전달은 했잖아요. 그 네. 나름대로 시설 증설이나 그리고 그 건설 도로과에 이거 좀 자료 좀 건설 도로과가 됐든 도로 관리과가 됐더니 그 우리 관할 좀 고속도 국도 지방도 요거는 좀 이 지도로 좀 이렇게 갖고 있는 자료가 없나요? 저희 시에서 제작한 도로망도가 있습니다. 어. 그걸 좀 제출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좀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현황이 쭉 있는데 경보등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 안전 시설물 중에 그 신호기에 있는데 그 전멸등 노란색 등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전멸되는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호기로서 역할보다는 이제 주의나 경고에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많이 요새는 좀 이렇게 신호등으로 전환을 좀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예. 신호를 다시 살려달라고 그런 데도 있고요.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 이제 공사 완료된 구간이라든가 있으면 그런 데는 점점 살리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지금 회전교차로 현황은 어디 별도로 누가 어느 부서에서 갖고 있어요? 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설치한 게 정확한 현황은 좀 아마 그건 서면으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우리도 그 견학 같은 거 벤치마킹 가보면 회전교차로가 돼 있는 곳이 많은 데가 있고 평택은 상대적으로 좀 회전교차로가 다른 데보다 약간 좀 늦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추세와 방향은 회전 교차로 쪽으로 가려고 해요. 저희도 지금 이제 회전교차로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고 있고요. 한 예로 지금 저희가 이제 평택 경찰서 앞에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예, 이제 대중교통이라든지 교통량이 많다는 이유로 추진이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벤치마킹 때 창원시청 앞에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 시청 앞에 대중교통도 많고 교통량도 상당히 복잡한 곳인데도 회전교차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번 벤치마킹 때 직원들 같이 가서 한번 현장 견학하고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다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그 하고 있는 용역 있잖아요. 5년마다 하는 그 교통 정비 중기계획 이런 데도 회전교차로가 담깁니까? 이번 내용 회전교차로 내용은 별도로 개선사항으로 담기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교통 정비인데 좀 담으시지 용역 발주할 때 좀 그거는 과업으로 안 넣나 보죠?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저기 평택 도시공사의 교통 처하고요. 그 회전교차로 수요에 대해서 좀 저희 검토하고 기술적인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종합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하고 정비할 곳이 있으면 정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원 들어오면 접수 받아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교통 체계 속에서 회전교차로가 좀 계획되고 추진돼야 되지 않냐 이런 고민은 되거든요. 예, 지금 현재 기본적인 수요 조사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회전교차로 검토해볼 만한 곳을 갖다가 좀 선정을 해놨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교통 흐름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흐름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거 정리되면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백봉 사거리라고 오성면에 보면 거기가 약간 이렇게 면이 경사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전에는 사고가 많이 나서 일정하게 정비는 했는데 지금은 신호등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 이제 얼마 전부터 아마 한 2달 된 것 같은데 그런데도 보면 회전교차로가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곳들이 의외로 가다 보면 많이 있어서 좀 종합적인 좀 그 뭐 평택시 전체 관할 뭐 북부 서부 남부 할 거 없이 그 필요한 적재적소에 좀 하는 부분들을 좀 해서 좀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현황 쭉 있는데 지금 안중에 그 서부 장애인 복지관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보호구역 좀 설정이나 일방통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서 거기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번에 그 팀하고도 논의를 했었는데 시설팀하고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현황 중에 보면 이게 현황 자료를 봐도 이제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지역적 사정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노회 주차장 같은 경우도 보면 서부 지역이 거의 절반도 안 돼요. 현황이. 그래서 이런 것도 그 이게 지역적 특성이 있으니까 저는 뭐 어느 지역이 더 많은 수요가 있다 이것까지는 동의하는데 전반적인 좀 계획 속에서 이 균형 있게 갈 부분들은 또 균형 있게 가야 된다. 청북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시 공영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공원에만 일부 있고. 그래서 벌써 얘기한 지 한 6, 7년 됐는데 뭐 예산이 없으니까 계속 미뤄지긴 하는데 계획상이라도 정확히 좀 반영을 해서 예산 사항이 좀 호전되면 그런 부분들은 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대중교통과 보면 아까 우리 손남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택시가 보면 법인 택시, 개인 택시 합치면 한 1,600대 정도 되고 한정 면허 택시가 이제 한 185대 되는데 이 부분 속에서 아까 이제 운영의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여튼 근데 대책은 좀 강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인센티브 식으로 가든 뭐 우리만의 현상은 아닐 것 같아요. 그 고령 운전자분들로 인한 운행 그 시간에 어떤 쏠림 현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을 때는 오히려 버스가 끊겼을 때라든가 아니면 저녁 시간 아니면 밤늦은 시간일 텐데
근데 상대적으로 그때 운행을 안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다른 지역도 그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 보완을 하려고 하는지 또 한 것 모범 사례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챙겨봐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타시군 사례라든지 한번 검토하고요. 택시 조합하고도 연합회라든지 그쪽하고도 한번 회의를 통해서 저희 시에 추진하기 적당한 그런 방법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화물 자동차 업체 보면 등록 대수 보면 지금 개인 화물 뭐 일반 화물 이렇게 있어서 쭉 보면 그 사업자에게 그 등록 대수 같은 경우를 보면 상대적으로 그냥 한 대 사업자는 지역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두 대 이상의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있는 일반 화물 사업자나 그 대수를 보면 안중 출장소 관할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도 거기 평택항 가보면 뭐 우리 위원장님도 그 지역구 그쪽에 사시니까 잘 아실 텐데 그 주차장 화물 주차장을 조성해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봐도 그 거기 평택항이 있고 또 산단들이 많이 상대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 그 등록 대수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는 많이 하고 뭐 교통행정과 주차시설팀에서도 그 공장 건설 안 하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그냥 나대지로 현재는 돼 있는데도 알아보고 뭐 근데 또 막상 확인해 보면 또 뭐 조만간 공장을 짓겠다고 해서 추진이 안 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좀 챙겨야 될 사안이지 않냐. 이게 뭐 거의 도로에 그냥 노상을 점령하다시피 이게 하고 또 그분들도 이제 그러면 또 주정차 위반 또 과태료를 또 처분 받으면 그분들도 손해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상으로 운영하려는 게 아니라 유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중교통과하고 좀 교통행정과가 좀 그래도 주구 관련 부서니까 우리 국장님 좀 하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늘 말씀드렸는데 소장님이 이제 바뀌시고 또 바뀌시고 하다 보니까 자동차 우리 등록에서 소파 차량은 취등록세를 안 내죠? 예, 현재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좀 지금 보면 소파 차량 등록 현황을 보면 한 18,000대 돼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안 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좀 보존 방안을 좀 중앙 정부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사안 아니냐. 도나 중앙 정부하고도. 왜냐면 면제는 다 해주면 우리 주로 운행하는 곳은 평택시잖아요. 그거에 따른 도로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은 평택시가 제일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취등록세는 취등록세 말고 자동차세는 내요? 그것도 면제. 자동차세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세는 우리 세잖아. 취등록세야 도세라고 하더라도 도세도 받아서 일부는 우리한테 또 주잖아요. 예, 일부 저희한테 받고 있는 예, 건데 받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차량 등록 사업소만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기획 예산과라든가 관련된 데하고 해서 이거를 미군들이 소파 협정을 개선하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고 또 일부는 좀 100%는 아니더라도 뭐 20-30%라도 아니면 50%라도 좀 정부에서 어떤 보존해 주는 방안들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고민은 좀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저 관련 부서하고요. 먼저 번에도 말씀해 주시 이번에도 이제 똑같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련 부서랑 협의해 가지고요.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기후변화 대응 안전총괄과 보면 그 통복천 주민비상 대처계획 수립인데 이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이렇게 수립을 하고 왜 통복천에 이런 계획을 수립한 이유와 근거는 어떤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저희 시 그 전체 지역 중에서 이제 그 하천이 도심을 통과하는 데가 이제 통북천이 주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하고 이제 가까이 붙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맞은편은 이제 통북동 맞은편은 세계동인데 거기도 이제 그 아파트들하고 다 같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그 이제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이제 요새는 이제 예측이 불가능하게 비가 오기 때문에 원류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이제 뭐 지난 여름에도 이제 많이 비가 왔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물론 넘치지는 않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제 그거에 대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원류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런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금 예경보호 시설이 돼 있긴 한데 그거보다 더 촘촘하게 좀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반적으로 하천까지 물 빠질 때 어떤 식으로 빠지고 이제 어느 지대가 나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전체를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일 때 어떻게 신속하게 대피할 건지, 대피소는 어디인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걸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주민들한테도 설명회를 하고 또 의회하고도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금 통복천의 배수펌프장 현재 있는 시설로는 집중호우가 더 온다고 해도 배수펌프 능력은 가능해? 아니면 추가로 상류든 어디든 중류든 추가 설치가 필요해요? 어떤 검토들은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작년에 기준으로 따지면 작년에가 이제 300mm 왔을 때가 제일 많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비가 이제 일시적으로 많이 오면 동시에 몰리기 때문에 물이 그게 이제 빠지는데 시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시차를 두고 왔기 때문에 좀 가능했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경험치상 300mm 이상이 오게 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각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는 용역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지금 통복천 그 하천 뚝을 넓히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좀 불가능하잖아요.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도로와 예, 뭐 그렇습니다. 예산 도로하고 이미 사업비도 보통 많이 들지 예, 그렇습니다. 않을 예.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쉽지 않은 아파트들하고 부분입니다. 뭐 이렇게 도로하고 경계가 참고로 있어요. 말씀드리면 통복천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이 세계대로 있는데 그쪽하고 그쪽이 통복천 홍수위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로가 있고 주변에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그 제방을 갖다 높이거나 개수할 수 있는 여건은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그러면 그래도 홍수가 부족하니까 그거에 따른 뭐 집중호우 시 주민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거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이런 주민 대피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그거 계획에 따라서 이게 시뮬레이션으로 저희가 한번 착수보고 때만 봤더니 시뮬레이션으로 물이 넘치는 뭐 영향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침수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신속하게 어느 방향으로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다 계획을 수립하려고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가 어쨌든 지금 뭐 동삭동, 비전 1동, 세교동, 통복동, 예. 원평동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는 부분이라 인구가 되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서울의 그 대도심에다가 지하에 일정 시간 동안 물을 담는 시설을 많이 해놨잖아요. 뭐 우리도 아마 그렇게 하천 뚝을 높이지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지 않냐. 이제는 그런 고민도 좀 돼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과장님이 말했듯이 저희가 3월에서 6월 중에 목동에 이제 대신도 터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그 서울 같은 경우 목동도 저지되었고 강남도 저지된데 목동도 항시 비만 오면 침수되고 강남도 침수됐던 상황에서 목동 신시가지를 만들면서 지하에 대신도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머물렀다 물이 다 빠지고 나면 그때 그 물을 활용해서 도시 청소를 하고 다시 내보내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동 현재 지금 침수 사례가 지금 발생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강남도 서울에서는 이제 강남도 대신도 터널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한번 그 대신도 터널을 한번 가보려고 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 시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제도 LH가 계획을 갖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도 일정하게 도시개발들이 주변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세교 지하차도도 침수가 몇 번 됐었고 뭐 다행히 인명피해는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잘 대응들을 해주셔갖고 그렇지는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그런 일들이 이제 빈번해질 수 있다. 그러면 그 하천에 대한 정비 작업 플러스 만약의 경우에 대한 이러한 부분도
정확히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통복천도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제일 어떻게 보면 시급한 부분이 그쪽 지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는 좀 중장기적인 계획에 LH의 지제역 도시개발 사업에 좀 담을 필요가 있고 하나는 우리 구도 원도심 그쪽에 대비책을 좀 강구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 하나 드리고 그다음 우리 이관우 의원님 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 지역 축제 및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인데 그 청북 신도시 다 가서 그 우리 시도에 그 옹벽 갈라져서 지금 이렇게 쳐져져 있던데 그 차량을 한쪽 방향으로 몰고 지금 공사를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안출해서 직접 발주한 건가요? 예, 아니면 그렇습니다. 발주는 예, 그게 이제 오산시의 저기 이제 이번에 사례. 보강 동벽이 이제 무너지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저희 관내 도로변 보강 동벽들에 대해서 한번 일체 점검을 했더니요, 그 부분이 배불림 현상이 이제 발생돼가지고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재시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안출해서 설계가 완료하고 공사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제 점검해서 그런 거 사전에 발견한 건 잘하신 거고 저번에 확인해봤더니 조금은 더 벌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간극이. 그래서 위험한 시설이니까 하여튼 좀 교통은 좀 불편하긴 해요. 왜냐면 4차선이 이제 2차선만 쓰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근데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게 잘 복구가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재난관리기금에서 예, 비용 이번에 나가는 비용 거죠. 네, 비용 부담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 거는 우리 저기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의원입니다. 연초 업무 보고를 해서 앞으로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니까 아마 계획 잘 세우셔서 무리 없이 또 계획한 대로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그 주요 시설물 점검 강화라고 했는데 이 점검 결과 같은 거 공개는 매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일단 뭐 우리가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면 네네. 계획에는 잡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뭐 점검 결과라든지 봐야 다음에 또 계획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결과 같은 거는 우리가 실은 뭐 지표라든지 그렇게 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상이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다 뭐, 조치를 하고요. 예. 어. 이상이 없는 거는 이제 특별한 일이 이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것도 실은 뭐 등급을 좀 매겨서 네. 매년 뭐 이상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매년 그런 데다 시간과 그런 거 소요하지 말고 예. 뭐 등급을 좀 매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통북청 같은 경우도 우리 주민 비상대책 수립 계획에 한 1억 3천만 원이 투입이 되잖아요. 용역 예. 예. 근데 이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침수가 아무래도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방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불시에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계속 강우량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 이제 평택시가 전체가 다 낮은 지대로 돼 있어서 그거를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위험도도 높고 하니까 네네. 뭐 대피 훈련 같은 거는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지냈죠. 우리 저류주의, 응? 이 저류주의에 대한 부분 뭐 우리가 건식 저류주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론 좀 더 많이 있어요. 모기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전염병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발생이 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또 우려되는 것도 상당히 많잖아요. 갑자기 뭐 기후 이상으로 해서 뭐 폭우가 내리거나 그런 안전 대책들이 다 마련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건식 저류주가 사업이 추진돼 가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조리지마다 전부 다 CCTV가 있어서 현장 상황을 상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저희 재난 상황실에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 공원 녹지라든지 주차장으로 활용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요즘 이게 좀 대세인 것 같은데 이런 뭐 다른 데 지자체 하는 것도 한번 뭐 현장 견학도 가보신 적이 있어요? 이제 작년에 처음 왔을 때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제 네네. 애초에 도시 계획을 할 때부터 그거를 지하 쪽에다가 이제 그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지상부에다가, 그러니까 지하에다가 조리 시설을 만들고 지상에다가 그렇게 하면은 비용이 적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다시 그걸 엎어가지고 다시 하면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뿐더러 효과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애초에 만들 때부터 좀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좀 판단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용주, 현촌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현초는 이제 주차장 한다고 그랬다가 그게 이제 안 하기로 지금 확정이 된 거고요. 안 하기로. 예, 용주구 이제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체육시설이 이제 그 바닥에다가 건식화하는 작업 중에 도료를 특수도료를 많이 깔다 보니까 비가 한번 와서 잠기게 되면 이게 대부분 뜹니다 이게 물에. 비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현촌은 건식화 사업 추진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이제 애초에 제가 이제 교통과장 할 때, 교통행정과장 할 때 그때도 이제 그 주차장 얘기가 있었는데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그리고 또 효과가 좀 미미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안 하기로 아마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튼 이 부분이 잘만 활용만 한다면 예, 정말 저희도 이제 좋긴 그걸 한데 종합적으로 쓰는 방안을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류지 본래의 특성은 이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완전히 된 부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기관장 중대 시민제 대당시는 현장 방문 취지 2회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예. 근데 기관장이 현장 방문해서 이 부분이 어떠한 효과를 좀 거둘 수 있나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효과라기보다도 저희가 이제 그 전반적으로 시 전체 그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저희 거가 혼자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하고 이제 같이 합동으로 관리하는 게 많거든요. 예.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자중을 하고 실질적인 네, 저희가 평상시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 분석을 통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네. 근데 기준은 어떻게 따르는 거예요? 뭐 우리 뭐 피해 발생 규모라든지 빈도라든지 그렇죠. 뭐 예. 거로 다 그런 거 따지는데 위주로 많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제 피해가 예상되거나 이제 피해가 났던 지역 위주로 이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업무보고 같은 거 우리가 받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매년 비슷한 업무 보고가 올라오고 뭐 당연히 뭐 그거 계속 사업이니까 그런데 뭔가 좀 객관적인 그 모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실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지표 같은 게 있어야지. 예? 그런 지표에서 과감히 좀 이 사업이 좀 예산을 수반해서 들어가는 사업들은 이렇게 해서 결과물 같은 것도 한 번씩은 좀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감 때 꼭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우리 업무 보고 할 때도 전년도에 대한 이 기준 같은 거 한 번씩 적시해주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3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계획이 우리 2016에서 2030 수립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실제 용역은 23년도에서 25년도에 진행됐습니다. 그럼 그 뭐 법정이니까 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제가 생각에 그 기간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남은 기간, 그 기간 안에 뭐 도로가 뭐 바뀌든지 아니면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러 상황에 뭐 개발 여건이 바뀌든가 그랬을 때는 반영이 좀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메꿔 나가는 건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재 좀 저희한테 들어와 있고 실시간인가 들어가는 거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 그까지는 반영해서 거기에 따른 교통 계획이라든지 도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곧바로 반영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거는 뭐 차기 년도에 다시 이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항상 게 이런 거 있습니다. 보면 장기 계획은 용역 시점하고 또 계획 시점하고 너무 좀 이게 좀 괴리가 있어서 그러는데 뭐 충분히 뭐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제 뭐 최근에 지금 이제 그 저희가 그 사업을 올해 이제 그 마무리할 계획이 있고 현재 이제 중간에 그런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상황들은 최대한 또 반영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게 뭐 여러 가지 중에서 또 뭐 경제성 분석을 통한 뭐 투자 우선 순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선순위 기준 뭐 저희들은 좀 알 수가 없어. 우선순위가 어떤 식으로 좀 정해지나. 예? 물론 뭐 교통의 안전량, 뭐 사고율,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또 이게 변경 사유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이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교통 서비스 수준이 이제 좋으냐, 이제 매우 불량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집행에 대한 부분이 이제 조정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교통량이나 교통 어떤 그 교통 수요에 따라서 이런 게 조정될 수 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순위를 좀 판단하게 돼 있고 요 이제 최종 그 저희 보고할 때는 그런 거를 반영한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최종적으로 고시를 하게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동안 계속 이제 업무 보고를 받다 보면 다른 부서도 똑같더라고. 항상 투자 우선순위, 뭐 우선순위 얘기를 하는데 잘 우선순위가 뭘까? 그럼 평가 기준 같은 건 또 어떻게 된가 상당히 궁금을 했거든요. 매번 자료를 받아보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해서 만약에 다음에 만약에 업무 보고가 연초 때 특히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도 기준이라든지 그런 거 한번 이렇게 적시해주면 짧게라도 적시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질의하면서도 그냥 매번 넘어갔거든. 그러면서 매번 했던 게 투자 우선 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 거지? 막 그렇게 항상 궁금했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4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여기 보면 우리가 필지가 한 4만 건 되고 면적이 2,281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 담당 인력이 좀 궁금해요. 이 많은 건수와 필지는 몇 명이 우리 담당 인력이 하고 있나요? 네, 담당 인력은 총 3명이 하고 있습니다. 3명이. 네, 3명이 이게 충분히 가능할까? 요즘 이게 뭐 구조적으로 요즘 뭐 GIS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좀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전산화가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예, 자료 수집이라든지 평가라든지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통합관 시스템이 돼야 우리가 무단점이라도 사용하는 이런 자동 알림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빨리 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거는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사용 허가가 717건인가요 이게? 네, 사용 허가 717건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장기간 또 독점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용화가 대부분이 예, 거의 독점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점검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공공재산인데 실이 이게 가만 보면 이게 사유재산이나 공공재산을 사유로 그냥 쓰고 있는 셈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우리가 세를 부과를 좀 하는 것도 한번 신중히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명심하겠습니다. 장기간 네. 한다 그래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또 이 방송 나가면 또 이거 하시는 분들이 뭐라 하겠지만 그래도 좀 효율성에 맞게 좀 해야 되는 것 같은. 오히려 거꾸로 우리 소액으로 사용허가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주 소액으로.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실은 공익성을 좀 가가해서 같이 좀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도 공적 재산인데도 본인이 일부 금액을 내고 한다라서 너무 사유재산처럼 그냥 공적으로도 하는 부분에서 아주 차단을 딱 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허가를 낼 때 어느 정도 충분히 설명을 좀 해주고 허가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업무에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공유재산 하면서 체납액이 약간 궁금한데 체납액을 뭐 말하는 게 아니라 체납 비율은 좀 많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지금 75%의 징수율이라 25%는 예,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편이네요. 4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 보면 우리 교량 및 지하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개량을 하거나 보수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뭐 등급을 나눠진다 그러면 우리가 뭐 A, B, C, D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그것도 우선순위가 만약에 C나 D 등급 받으면 그걸 먼저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예, 건가요? 저 시설물 안전법이라는 법에 의거해서 1종, 2종, 3종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따라 A부터 B, C, D, E, F 뭐 이런 등급이 있고요. 그 등급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요. 그거는 전년도에 저희가 항상 안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25년도다 그럼 2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하고 예, 교환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이제 뭐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 그 제목에서 깨끗한 도로 환경은 좀 배제하더라도 안전한 도로 환경은 분명히 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통 약자에 대한 좀 반영이 우리 평택시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기존에는 못해 있더라도 새로 보수할 때나 그럴 때는 충분히 그걸 고쳐서 교통 약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보도라면 보도만 깔고 블록이란 블록에 근데 실은 이제 교통 약자라면 뭐 점자 블록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여기 미흡했으면 재보수할 때 그런 거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뭐 보도 정비할 때는 교통 약자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단순히 그냥 교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추가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 61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근데 우리 차량 등록 사업소 만족도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실은 뭐 몇 분들이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업무 이렇게 민원인가 갔다 오면 친절도가 상당히 좋다는데 우리 사업소장이 따로 뭐 친절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차량 등록 사업소를 가면 상당히 좀 불쾌감을 많이 유발했던 게 사실이에요. 예? 일단 거기도 부담을 많이 안고 하는데 갔다 보면 상당히 좀 만족도를 좀 하는 것 같아서 다른 민원 응대 차원하는 그런 서비스 우리 행정할 때는 아마 이렇게 차량 등록 사업소처럼 시민들이 많이 좀 만족도를 느낄 수 있게 많이 개선됐다는 얘기를 좀 해줬는 게 대해서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의무보험하고 종합검사 같은 거 할 때 보면 강화라고 하지만 실제 징수율이 상당히 좀 낮은 것 같아요. 20몇 %밖에 안 나왔으면. 예, 관연도 거는 20%도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거 징수를 하는 것도 실은 우리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안내 중심으로 해서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기 관연도 체납액 징수에 저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압류도 한 12,000건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실제 그 납부하는 비율은 이건 어느 정도 돼요? 현재 압류 같은 경우 이제 2025년도에 12,000건이고요. 네. 전체 합치면은 한 32,000건 되는데요. 32,000건 되는데. 이제 자동차 압류가 될 정도면은 이제 사실적으로 이제 납부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 저는 압류가 되는 거라요. 징수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변호판 영치가 41건 정도밖에 안 됐다면 우리가 그 요즘은 세금을 좀 자동차세를 잘 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번호판 영치하는 거에 대해서 좀 미흡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판단하세요? 차량 등록 사업소는 이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네. 등록 업무를 주로 등록 하고요. 업무를 한다 영치 보니까 같은 경우는 세무과에서 이제 시청 징수과하고 예. 합동으로 이제 하거나 별도로 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영치를 주로 하지를 않아서 영치율이 한 41건밖에 안 돼요.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다른 부서 전체 통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우리 그 체납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납하는 것도 여러 각종 세금에 구분해서 체납을 하는 분들이 고지를 제대로 못 받았거나 연락을 제대로 못 받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체납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가끔 고지서가 날라오고 그러겠지만 확인이 좀 잘 못해서 못 내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 뭐 전부 다 각 부서마다 혹시 이런 세금 징수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뭐 SNS 적극 홍보라든지 그런 걸 좀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게 좋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부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좋은 시간 되십시오. 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도감 있게 좀 질의 드리고 자료 필요하면 요청하겠습니다. 그 동부고속화도로는 요금에 대해서는 확정이 된 건가요, 이제? 1,490원이 2014년도 불변가고요. 그 협약된 내용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개통할 때 이제 불변가라는 거는 물가 상승률을 포함해서 나중에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1,490원 플러스 이제 그 당시 이제 물가 변동률을 갖다 적용해서 저희 개통 시기에 정확한 금액이 이제 다시 산정되는 겁니다. 그럼 1,490원이면 뭐 대충 따졌을 때 24년도? 몇 년도 기준이요? 2014년도입니다. 2014년? 예. 그럼 12년 전 기록이네. 예. 그러면 뭐 2,000원은 안 되겠지만 한 700~800원 가량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겠네. 그는 전체적인 ES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다 한번 뽑아봐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 정확히 금액이 얼마 나올 거라는 말씀 못 드리는 거고. 근데 지금 26년 9월 개통이라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 한 8달밖에 안 나왔는데 요금에 대한 어느 정도는 나와서 안내를 하든지 홍보를 해야 될 상황 아니에요? 그거는 한번 저희가 한번 뽑아 본 다음에 한번 다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좀 우리 보면 대부분 서울 같은데 이렇게 외곽 순환도 돌면 한 구간이 1,000원이잖아. 띡 지나면 그 1,000원은 별 변동이 없어요. 근데 1,000원이 넘어가면 사실 부담스러워 하는 거거든. 예, 뭐 여러 가지 이건 뭐 우여곡절은 다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시민한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속에서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예, 저희가 이 동부고속과도를 계획할 때요. 예, 저기 경보 저희 안성 IC부터 서울 양재 IC까지 요금하고 저희가 이 저희 동부고속과도를 통해서 서울 용인 서울 간 고속도로까지 연결했을 때 요금 체계를 비교했을 때 저희가 그 경부고속도로 요금보다는 현재 좀 저렴한 걸로 현재 결정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 이게 오산시 갈곡동 죽백동 사이에 이 요금이 1,490원인 거 아니에요? 예, 거기만 1,490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평택에서 안성 IC에서 양재 IC까지 하면 2,400원인가 500원 받는 것 같은데 요새 2,600원인가? 저희가 조사한 거는 이제 그 안성 그때 14년대 안성 IC에서 양재 IC까지 3,500원으로 3,500원이. 조사가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간에 대한 요금을 이제 그때 비교했을 때 약 한 1,490원으로 계획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의 한 반인데 지금 이 3,500원은 지금 받고 있는 요금이잖아요. 그때 당시 요거는 현재 아마 좀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요 말씀드린 요금은 그때 저희가 협약 체결할 때 검토했던 요금이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어찌됐든 뭐 협약을 했으니까 협약이라는 거는 뭐 서로 존중을 해야 되는 거 뭐 각 항목이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기본 대원칙은 어떤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요금을 최종 확정하기까지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예, 최종적으로 요금이 선정될 때는 저희 시하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사업자 측에서 불변가액을 적용한 그 요금을 제시할 거고요. 저희 시 쪽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최종 단가가 요금이 정해지기 때문에요. 그 시민들의 부담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자하고 그 도시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하고 요금 체계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속에서 고민들이 좀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필요한 시설들이라서 이제 하는 것들은 아는데 또 민자로 추진했던 그 서부 내륙고속도로 보면 현덕 IC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화양지구에도 입주를 하고 있고 거기도 한 5만 명이 와야 되는데 현재 안중의 인구도 4만이 넘어 5만이란 말이에요. 거의 5만인데 거기 부분도 그분들이 나오시면은 기름 IC까지 가야 돼. 가서 다시 거꾸로 타고 들어와야 돼. 안중으로요. 또는 포승 쪽에 가서 거기서 타고 내려와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현덕의 IC 설치는 주민들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 필요한데 저번에 입장이 거기 안중 역세권 자꾸 얘기하는데 그 역세권 언제 시작될지도 몰라. 그래서 좀 하여튼 필요한 부분에서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뭐 선거에서도 이게 주요 쟁점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설치에 적절한 시기에 개통이 돼야 되니까 마냥 미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그냥 현동에 있는 주민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근방, 보승, 안중 이렇게 포함하면 대상되는 인구수가 그렇게 적진 않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직답을 해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검토를 잘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예, 말씀드리는 알겠습니다. 거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교통대선 대책은 쭉 이게 있는데 그래 좋아. 사비 노선 우리 고덕 우리 지역구 김승겸 의원님도 계신데 관심 늘 갖고 계시는 사안이긴데 이 사비 노선은 26년 상반기 내 개통 추진인데 어떻게 개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공사 중이잖아. 6초선 확장 공사하고 지하도 공사 하잖아요. 6조는 네. 철거했고 네. 어. 지금 그러면 이제 이 사비는 이쪽에 연결돼서 지금 기존에 해놨다가 다시 공사 변경해서 아마 추진 중인 것 같은데 그럼 그쪽에서 넘어오는 거로 해서 추진하겠다? 현재 일방으로? 도로는 연결이 다 된 상태에 있고요. 지휘청교와 다 연결이 됐고 현재 연결이 돼 있고 현재 그 국도 부분의 접속도 부분을 확장하는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아마 3월 정도면 다 포장까지 이루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거는 이제 경기 주택도시공사 사업을 시행을 했고 그 시설물 인계와 관련해서는 이제 관련 부서 우리가 이제 송출, 안출, 본청 같이 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개통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완 사항을 좀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이행과 3월 달에 이제 접속도로 우회도로가 접속도로가 이제 만들어지면 우선 저희 개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성면 쪽에서 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태평 아파트에서 접속해서 평택 방향으로 가는 것만 해요? 아니면 그쪽에서 좌회전을 해서 타게끔도 해줘요? 지금 현재 개통은 이제 지금 이제 일방적으로만? 네, 우회전만 이제 우회전 들어가는 문제, 우회전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부분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거기 가서 유턴해서 가야 되잖아. 그럼 유턴 차선이 굉장히 막힐 수도 있잖아요. 같은 교통행정까지도 고민할 거 아니에요. 신호 체계로 봤을 때. 네, 당연히 저희도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냥 예. 그냥 쭉 가면 그나마 덜한데 거기 유턴하면서 그 타겠다고 돌면 차폭도 없고 공사 중이고 막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꼬일 것 같은데. 네, 동의됩니다. 예. 저도 예상은 되니까 또 그러니까 협의하겠습니다. 그걸 협의를 잘 하셔야 돼. 네, 예. 제가 뭐 막어라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거도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이러나 저러나 할 수는 없는데 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거지.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개선은 미미하고 한쪽은 완전히 더 밀릴 수가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지하차도가 개통이 돼야 거기서 좌회전 받아서 하거나 직진으로 해서 갈 수 있게끔 되는 체계가 그때서야 완결되는 거라 임시적인 조치잖아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 화양 조합에서 하기로 했던 이 사업들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 계획의 변경은 좋아. 원래는 지하차도 2군데 하기로 했던 거를 다 없애고 평면으로 한다는 거죠. 그럼 사업비는 좀 줄어드는 거잖아. 부담할 사업비는. 예. 사업 시행자. 접속시설 사업비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줄어드는 것만큼 다른 걸 부담시켜요? 그럴 계획은 있어? 지금 있는 거라도 하면 다행이야. 지금 라고 이제 생각해요?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의원님. 당초에 계획했던 이제 사업비보다 계속 증가되다 보니까 광역 하양 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광역 부담금이 계속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광역교통에서 저희가 이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충분히 좀 개진했었고
실제로 이게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건 경기도의 20대 도지사가 좀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입체 교차로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게 확정되기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협의라고 요청을 했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그 사업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아마 그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입체 교차가 아닌 이제 평면 교차로 확정이 돼서 이제 대강의 심의까지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어떤 상황인지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좋아. 추가 부담까지는 좋아. 뭐 그냥 알아.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조건 속에서. 근데 하기로 했던 거는 해야지 최소한. 그러니까 교통의 기본적인 부분들이 예를 들어 브레인시티는 지금 아직 아파트 입주 안 했는데 그 주변에 도로공사 마무리 공사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거기는 그냥 거기 들어가는 입구만 조금 도색하고 선 넓힌 거지 하나 움직이는 게 없어. 그럼 이게 입주가 계속 되면 될수록 교통 정체는 진행될 건 뻔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우겨서 넣어갖고 거기서 나오는 데는 버스는 한 번에 못 나가. 우회전 한 번 섰다가 꺾었다 다시 나. 왜? 넓혀야 되는데 넓히진 않고 그냥 있는 데서 어떻게 조금 옆면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럼 좋아. 389도 6차선 확장은 반영되는 거야. 그건 변경이 없는 거잖아, 최소한. 네, 변경 없습니다. 공사를 해야지 뭐 사실. 보상 뭐 공사 전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갑갑한 거고. 아까 우리 저 김승겸 의원님도 말씀하신 신궁 교차로 개선하고 그 확장 공사하면서 보행 문제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 지금도 백병원 안중 389도 백병원 옆에 보행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어. 거기 한 24시간 서 있어 봐요. 얼마나 거기 다니나. 별로 많이 안 다녀요. 그래도 전반적인 389도에 보행 환경 개선 시설을 하고 있단 말이야. 39번 국도도 그 안중 사거리부터 현덕 저기까지 한쪽만이라도 보행 공간을 만드는 공사를 했었고 단계적으로 완결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새로 짓는 거는 아니 사람 이용자가 없다고 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게 논법적으로 설명이 되냐? 그럼 그건 왜? 거기도 사람 그렇게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적은 사람이 다니더라도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하는 거라고 보는데 당연히 여기도 아니 없으니까 안 다니지. 아니 차도를 두 군데를 세 군데를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누가 지나다니려고 그림을 그리겠냐. 그러니까 아싸리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인들의 정책 추진 방향하고도 역행하는 부분이라니까. 그래서 하여튼 단계별로 접근하신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를 가지고 난 잘 해명이 안 된다 이거지. 저거는 왜 하고 이거는 왜 안 된다는 건지. 잘 협의해 주세요. 예, 저희가 확장 공사 진행 중에도 계속해서 서울청이라든지 소홍도 협의해서 그 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중대로 3-2호선은 민원 엄청 들어오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조합에서 해야 될 그거는 뭐 엄두도 안 나고 있고 어찌됐든 보상도 지지부진하고 그러니까 일단 요구할 수 있는 건 시에 계획되어 있는 3-2호선이라도 시급하게 공사해서 그래서 4차선으로 하되 잘 공법이나 공사 이런 과정들 속에서 2차로라도 우선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은 좀 검토를 우리 국장님 전문이시잖아. 워낙 이쪽 부분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도. 예, 현재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토지 전체에 대해서 수용 재개를 좀 마무리 짓고 있고요. 또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사업비가 한 117억, 한 120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한 번에 수용할 다 확보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아까 좀 유승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우선적으로 2차로라도 개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2차로라도 먼저 개통해놓고 나중에 추가적인 뭐를 갖다 개통하는 그런 단계별로 개통하는 식으로 해서 검토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어찌됐든 차선이 줄어드는 거는 최종적으로는 줄어들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정도는 인원이 확보가 돼야 거기 55,000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원정리 국도 77호선 연결도로는 지금 보상 중이에요, 그냥? 네, 계속해서 보상 올해도 이제 보상비 확보해서 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상이 완료돼요? 올해 마무리되지 못하고요. 재정 내년에 여건 때문에. 보상 네. 그럼 일부 추가적으로 하면서 추경이 됐던데 하반기 때 네, 더 추가 보상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년도 하반기 때 공사 착공할 것 같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하겠는데 이제 보상비 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러니까 건 사실입니다. 다음 10대 시의회가 복이 있을지 없을지는 상대적으로 우리 9대 시의회는 예산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저희 시의회가 한 거야. 그래서 예산을 요구를 못해. 솔직히요. 다 어렵다고 하고 알고 있으니까 그게 뭐 집행부에서 거짓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S전자의 반도체가 영업 이익을 못 냈잖아. 몇 년 동안 2, 3년을 영업 이익을 못 내다 보니까 우리한테 지방 소득세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안 들어가. 그거 따지면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들에 비하면 4천억 가량 예산이 빵꾸가 났기 때문에 결손이 나니까 계획의 결손이죠. 계획의 결손. 그러니까 사업 진행이 어려운 건데 지금 삼성이 경기가 좋아졌잖아요. 반도체 경기가. 그래서 반도체 경기에 따라서 얘기되는 게 100조다, 150조다, 200조의 영업이익이 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러면 그 비율로 따지면 2천억, 3천억의 세수가 확보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업의 속도는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어떤 세정 부서하고도 잘 면밀히 협의를 통해서 지금은 상당히 우리가 수동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위축돼 있어서. 근데 향후에는 어떻게 경기가 변동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대응할 필요도 있다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그 현덕 우체국에서 현화 가는 거는 한 28년도 완공인데 좀 땡길 수 있으면 좀 땡겼으면 좋겠어. 너무 그냥 너저리 이렇게 봉사해놓고서 그냥 4, 5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보기 흉해.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 구간을 일시에 개통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현화택지 부분에 일단 해서 그거를 좀 1구간, 2구간 이렇게 좀 나눠서 택지 쪽을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그 사업을 그 1구간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마무리하고 그쪽에 그 현덕 우체국 쪽에 좀 사업을 좀 진행하는 거를 좀 나눠서 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질의할 건 많은데 일단 나중에 개별적으로 문의할 건 문의하겠습니다. 그 도로 관리과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인데 우리가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도 사용 허가를 우리 시가 받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가 위임삼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기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8국도 국도의 우회도로에서 진출입 허가를 우리 시에 제출해요? 그건 이제 도로 조명과 국유재산하고 좀 별도로 이거는 예. 국유재산. 예. 근데 도로 관련 국공유재산이잖아요. 그건 좀 달라? 예. 진출입은?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국도는 이제 도로법상 도로를 말하는 거고 그 외에 지목이 도로라든지 되는 그런 구간에 대한 국공유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황의 도로이고 현재 도로로 쓰는 데는 그거에 대한 허가는 해당되는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외의 부분에 대한 국공유지는 도로 지목이 도로인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리한다 이거죠. 예, 지목이 도로이거나 건설교통국 이제 상위 부서인 그런 재산관리관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거지만 그 38국도 우회하는데 신국리 거기 진출입로 허가를 내줬잖아요. 수원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근데 그 회전 구간이라 곡선 구간이라 굉장히 위험하거든. 현실적으로 70km지만 달리는 차들 보면 기본이 8, 90 이상 달리는 곳인데 그 곡선 구간에 진출이 허가를 내주면 사고가 날 확률이 되게 높다는 지적사항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우리가 그걸 허가를 내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도 잘 유념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송출에서도 얘기했지만 참 어려운 문제지만 제설제를 살포하는 거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문제. 적절한 게 한다는 게 조금 안 한다 그러면 안 한다고 해서 욕 먹고 또 너무 많이 뿌리면 너무 많이 뿌린다고 그래서 또 민원 들어오고 하는 건데 하여튼 적절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중심과 원칙을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 예, 알겠습니다. 올해가 다른 때보다 눈이 들어왔잖아요.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들어온 것 같은데. 예.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그 국도 38호선 제한 속도 상향은 38호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사벌 레포트 삼거리 지금 50인데 60으로 늘린다? 50에서 60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로가 지금 60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만 50입니다. 그래서 상향 50에서 60으로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상향은 학생들이 다니는 시간 외의 시간은 속도 제한을 예. 풀린다?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30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돼? 예, 돼요? 지금 동사교차로는 지금 20시 이후에는 50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초등학교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도 이렇게 전면적으로 할 수는 없어도 지금 검토를 해서 올리겠다는 겁니다. 하여튼 뭐 안전 문제와 좀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저번에 얘기했던 태평 아파트에 지금 그 70km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감시 카메라가. 네. 근데 거기 6km 철거했단 말이야. 철거했죠. 횡단보도로 돼 있잖아. 그럼 속도가 낮춰져야지 지금 거기는. 그 얘기를 했는데 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돼요? 그건 경찰하고 일단 협의했고요. 경찰 쪽에서는 답을 지금 확실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주진 않아서 좀 내부 협의를 좀 거쳐서 그럼 교통안전 안중에 심의 거기 읍사무소 안중 출장소나 그쪽에 60은 왜 해놨어?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더 협의를 좀 거쳐서 심의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거기 아파트 바로 앞인데 기존에는 고속 6km 주민들이 다녔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지금 6km 철거했으면 횡단보도로 다니는데 70km로 해놓는다는 건 하는 게 맞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그 버스 노선 개편 용역은 그럼 올 5월달에 착수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예산을 3월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경이 확보했어요? 예, 이거 얼마예요? 4억? 저희가 한 4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재정 상황상 차수분 계약으로 올해는 일단 2억만 좀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한번 버스 노선은 용역을 했었잖아요. 그래고 대대적으로 우리가 버스 그 노선 번호도 체계를 완전히 바꾸고 막 그랬잖아요. 기존에 네네. 2자릿수였는데 3자릿수로 하면서. 근데 2019년도에 2019년도에 발주를 해서 최종 23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하려는 핵심은 뭐예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중공고 차고지가 이제 2월달에 준공이 돼서 시내버스들이 그 칠계동 쪽, 그 모곡동 쪽에 이제 차고지가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뭐 향후에 그 도시개발 구역이라든지 브레인 이쪽에 대한 노선 그리고 예전부터 문제가 됐던 그 차고지가 남부권 죽백동 쪽에 한 곳에 이제 치우쳐 있다 보니 그 남부권에 버스가 이제 쏠림 현상이 있어서 그것도 어느 정도 정리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는 아까 뭐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과된 액수가 좀 징수되는 게 좀 징수율이 낮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어려우면 저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알긴 한데 아무튼 징수에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욕먹는 부분이긴 해서 참 어렵긴 한데 어쨌든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징수를 정확히 해야 되고 또 이거는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무보험 미가입 이번 부분에 대한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재발되지 않도록 효과도 있는 부분이니까 잘 진행되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관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 민원 사항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이게 좀 전하세요.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 우리 시범사업으로 좀 진행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갖고 그 외부에 있는 사람이 주택 앞 입구 쪽에다가 양쪽을 바짝 대서 빠지지도 못하고 한참 싸움을 또 했나 봐. 그러면서 그걸 빨리 좀 조기에 좀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한테 피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업무보고가 돼 있으니까 교통회장님까지도 꼭 좀 전해주겠다. 방송도 보시라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아무쪼록 그 거주자 우선 주택 그 문제점은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거리상은 제한을 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이 거기다가 등록을 해서 신청을 받거나 그러면 안 되고 실은 상가 앞쪽에 상가 있는 사람, 상가 바로 앞에 있는 분한테 우선을 줘야 되고 그 골목 특성상 그 라인 쪽에 있는 사람 먼저 우선을 주는 쪽으로 한번 우리 시에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 저희가 평가 항목은 마련을 했고요. 2월 중에 주민 설명회 거쳐 가지고 최대한 빨리 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좀 빨리 진행해 주시죠. 꽤 민원이 많이 발생하네요. 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한명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기 전 시간에 제가 하나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릴 게 있었는데 우리 대중교통과 그 과제지구 있잖아요. 과제지구. 네. 그 6월 달부터 아마 뭐 1차 입주가 시작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대중교통 노선 변경 계획은 지금 뭐 세우고 있습니까? 네, 안 그래도 한 그 2주 전에 입주자 대표 간담회가 한번 있어서 거기에 가서 이제 설명도 한번 드린 적은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초기 단계에는 내부 도로가 아직 정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아파트가 3개 단지인데 한 개 단지가 3월 달 입주 시작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아직 넣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 시행사에서 일단은 학생들을 위해서 송탄 쪽 방면하고 지제역 방면에 전세 버스를 투입하는 거를 저희랑 이제 협의를 일단은 했고요. 그리고 일본 국도상에 조금 걸어 나오셔야는 되지만은 일본 국도상에 그 초입부에 이제 버스 정류장을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이제 단기적으로는 하고 마을 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향후 브레인 쪽 연결 도로라든가 아니면 공단 쪽하고의 연결 도로라든가 이런 거를 봐서 마을 버스나 시내 버스를 이렇게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선 변경을 실행할 시기는 몇 년도 정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제지구만 말씀하시는 거고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경기도 협의 사항은 없는 거기 때문에 도로에 회전할 수 있는 부분, 돌아서 나올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그 정도만 그 되면 제가 그쪽에 현장을 먼저 주에 좀 가봤는데 승강장 위치도 표시가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승강장, 버스 승강장. 그거는 그 뭐 시행사나 건축 그 하는 사람들이 기부 체납으로 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별도로 해놓은 겁니까? 네, 기부채 반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부 체납으로. 예, 공사가 다 끝나면 저희가 이제 인수인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도로 정비는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은데 내부 도로야 뭐 아직 정비가 덜 되겠지만은 그 버스 승강장 위치 그것도 좀 얘기를 해줘서 마을 버스를 뭐 저기 승차를 하더라도 뭐 비가림막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지 바깥에서 비 맞고 있다가 버스 타기 좀 그렇잖아요. 버스 승강장 위치는 다 지금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설치는 거기 입주 시기에 맞춰서 저희랑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입주 시기까지 맞추지 말고 입주하기 전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입주하기 전에. 네, 입주 그리고 전까지 많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경기은행인가 그 옆에 그 박스는 어떻게 됐어요?
토큰 받은 거 네, 박스 박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지금 별도로 그분을 만났는데 좀 많은 돈을 요구를 하시는 그런 기준에 그 있습니다. 불법 아니에요? 예, 불법이죠. 그런데 무슨 돈을 요구를 해? 예. 드릴 말씀이 참 난감하네요, 저도. 그럼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그럼. 네. 이당 마치겠습니다. 네,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 이제 3-2번 도로하고 현도우체국 관련한 거 그쪽 도로 이거는 진짜로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셔서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필요한 사안이 맞는 거고 지금 입주를 앞두고 이제 단계적으로 입주를 다 하기 시작하면 그 인구가 수용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지금 당장 3월 달에도 또 입주 추가로 들어가고 또 9월에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좀 예산 확보를 해놔야 그나마 조금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해서 좀 해갖고 네, 그걸 보고를 별도로 작성해서 별도로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부 신도시내 주차장 그 관련해서 유승영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쪽에 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상 어려운 여건인 건 아는데 그 한전부지 주차장 제가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전부지에서 있는 주차장이 항상 비어져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근데 주민분들께 많이 물어보니까 그 주차장 입구가 이쪽 상가 밀집 지역 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차를 돌아서 대는 것까진 괜찮은데 차를 주차를 해놓고 나서 나오는 길이 아예 저쪽 전혀 이 밀집 지역하고 너무 먼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10분을 넘게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대기가 불편하다라는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한전에 협의를 좀 하셔서 그 사람들 주차를 하고 나서 나오는 그 보행 할 수 있는 그 출입구를 좀 변경을 해달라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안전건설교통국은 우리 시민의 일상하고 안전하고 또 직결되는 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도 많고 또 빠르게 또 즉각 조치하는 부분이 어려운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 계획을 세우실 때 그 완성도를 만드는 부분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체크를 해가면서 보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모든 우리 사업에 대해서는 좀 수시로 체크를 하고 변동할 부분이 없는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도 잘 해주시고 계신데 신속히 좀 보완이 될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좀 벽을 뛰어넘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